30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강민우는 낡은 반지하 원룸에서 아내를 안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서아의 몸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지 사흘째,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하루 3군데 아르바이트를 뛰었지만 월세도 밀렸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 서아는 자신은 배가 고프지 않다며 남편에게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서아가 배를 움켜쥐고 이를 악무는 소리를. 그날 빨간 글씨 최종 경고장이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꺼냈을 때 서아는 울며 매달렸지만 민우는 서아의 손을 잡고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작은 가방 하나를 든 서아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여보, 평생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30년 전 그날 민우는 5년 후 재혼했지만 한 번도 서아를 잊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자주 나타나는 앙상한 얼굴, 잠에서 깨면 베개는 항상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서아가 돌아왔습니다. 현재 아침 7시, 65세 강민우는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마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냄비 끓는 소리, 모든 것이 익숙했고 낯설었습니다. 여보, 계란찜 드실래요? 응. 김치찌개는요? 아무거나.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수지는 완벽한 아내였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이 아니라 습관으로 이어진 25년.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시작했고 민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조용히 떨어지는 걸까? 은퇴 2년차 할 일 없는 65세 남자. 딸은 미국에서 살고 아내는 옆에 있지만 멀고 민우는 혼자였습니다. 문득 서아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부쩍 자주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까? 하지만 찾아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여보, 장 보러 나갔다 올게요. 응, 다녀와. 혼자 남은 집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숨소리와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민우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띵동, 띵동. 민우는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 비에 젖은 머리카락. 가까이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서아?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빛. 여기가 어디예요? 서아야, 나야. 민우야. 민우? 서아는 민우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당신, 나,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당신 얼굴만 계속 보여서 찾아왔어요. 민우는 서아의 손을 봤습니다. 찢어진 메모지, 강민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0년 전 주소였습니다. 당신만 생각났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수진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이분? 저, 첫 번째 아내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여보, 수진이 소리쳤지만 민우는 이미 서아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30년 만에 윤서아가 강민우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서아가 현관에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구급차에 민우와 수진 그리고 서아가 탔습니다. 차 안은 무거웠고 수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전 남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3년차 중증입니다. 민우는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기적이에요. 의사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강민우를 찾아가기. 다음 페이지엔 서툰 글씨로 지하철 노선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4호선 타기 상계역에서 내리기 왼쪽으로 걷기. 서아는 모든 것을 잊어도 민우를 찾아오기 위해 이렇게 메모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치매에 걸려도 서아는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겼습니다. 민우는 잠든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복도로 나왔을 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있었죠?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서아를 사랑하고 있구나. 30년이 지나도.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보고 싶었어. 미안해. 그때 널 떠나보내서. 민우가 속삭일 때 서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저기, 당신 누구세요? 나, 민우야. 민우? 서아는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맞다. 당신 내 신랑이지? 여보, 나 배고파. 서아는 지금이 30년 전 신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손 차가워. 또 밤새 일했어? 서아가 민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후 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처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어제 식당 설거지 알바 봤어. 가서 일할게. 그럼 월세 낼 수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쉬어. 나 지금 행복한데? 당신 옆에 있으니까. 사랑해, 여보. 평생 사랑할 거야. 절대 안 떠나. 그 말이 민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떠났는데, 자신이 떠나보냈는데, 나도 사랑해. 서아는 미소 지으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손, 이번에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이 민우를 봤습니다. 그 사람 윤서아 씨, 당신 아직도 사랑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거네요. 그럼 나는 뭐예요? 25년 동안 나는 뭐예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알았어요. 처음부터.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5년이 지나도 미안해. 미안은 됐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요양원? 아니면 우리 집에?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데려오세요. 뭐?
그 사람 우리 집에 데려오세요.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혼자 남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최악의 남편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서아를 이번에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기로. 3일 후 서아가 퇴원했습니다. 민우는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원 자리가 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보호자가 돌봐주셔야 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서아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입원복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오셨어요. 환자분, 집 가실 수 있어요. 서아가 민우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왔어? 여전히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응, 가자. 민우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아는 창밖을 신기한 듯 보았습니다. 여보, 차 바꿨어? 이거 새 차야? 응, 새 거야. 우와, 돈 많이 벌었나 봐. 대단해. 서아가 손뼉을 쳤습니다.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했어? 여기 어디야? 새 집이야. 우와, 엘리베이터도 있어. 우리 부자 됐나 봐. 서아가 좋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수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아, 저는. 수진이 말하려는 순간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집 관리해 주시는 분이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서아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여보, 저분 화났나 봐? 아니야, 괜찮아. 민우는 서아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쉬어. 근데 여보, 다음 날 아침 6시 민우는 부엌에서 소리가 나서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나가보니 서아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뭐해? 아침 준비해야지. 여보 출근하잖아.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안 돼. 아내가 해야지.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서아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굳었습니다.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수진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침 준비 중이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여기 주인이잖아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아야, 좀 쉬어. 아직 몸이 안 좋아. 괜찮아요, 여보. 나 건강해. 서아는 계속 요리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0분 후 식탁에 아침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여보 먹어. 서아가 민우 앞에 밥을 놓았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먹는 서아의 밥.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다행이다. 많이 먹어. 서아가 행복한 얼굴로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수진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민우는 그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서아가 해준 밥을. 죄책감과 행복이 뒤섞인 아침이었습니다. 오후 2시 민우와 서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결혼했지? 응?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기억이 안 나.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1년 됐어. 그래. 그럼 우리 신혼이네. 서아가 좋아했습니다. 5분 후 서아가 또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는 불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왜? 나 엄마 되고 싶은데. 나중에 조금 여유 생기면. 알았어. 서아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자 이웃 김영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 씨, 택배 왔는데 대신 받아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 오셨어요? 아침에 창문 열었는데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리던데. 김영숙이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아, 그게 장모님이에요. 서아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영숙은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장모님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상하네. 수진 씨 어머니는 부산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저는 전 부인 어머니. 아니, 먼 친척이에요. 민우가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잘 지내세요. 김영숙이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말했어? 서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상황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밤 10시 서아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아, 앉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미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요양원 자리 날 때까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이 민우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행복해 보여요. 저 여자랑 있을 때.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에요. 저 여자한테는 그렇게 웃는데 나한텐 한 번도. 수진아, 알아요, 이미. 당신이 날 사랑 안 한다는 거. 근데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아파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당신 눈엔 나는 없어요. 항상 저 여자만. 민우는 무릎을 꿇고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알아요. 그래서 더 화나요. 수진이 민우의 어깨를 쳤습니다. 왜 나랑 결혼한 거예요? 왜? 미안해. 미안은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일주일 후에 요양원 보낼 거예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역시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당신 못 보낼 거죠? 안 그래요? 수진아, 됐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멀리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최악의 인간이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이 집을 30년 전 자신의 신혼집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힘들지?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괜찮았어. 거짓말. 얼굴에 피곤한 게 다 보여. 이리 와, 안마해 줄게. 서아가 민우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수지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혼자 방에서 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아의 부모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왜? 결혼했으면 인사드려야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알았어. 서아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또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어디였지? 응? 원래 살던 집. 생각이 안 나. 상계동. 아, 맞다. 반지하였지? 응. 그 집은 어떻게 됐어?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사 왔어. 여기로. 그렇구나. 근데 내 짐은 어디 있어? 옷이랑 물건들? 저기, 옷장에 있어. 서아가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 옷 아닌데? 아, 그게 새로 산 거야. 그래. 근데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서아가 옷을 꺼내 보려는 순간 민우가 막았습니다. 내일 새로 사러 가자. 정말? 좋아. 서아가 손뼉을 쳤습니다. 민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키게 된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리가 났습니다. 언제 입소하시겠습니까? 민우는 전화를 받고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아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재밌어. 민우는 서아를 보았습니다. 행복한 얼굴, 30년 전으로 돌아간 그 얼굴. 보낼 수 있을까? 요양원에? 다시 혼자 두고? 그날 밤 수진이 물었습니다. 요양원 자리 났죠? 응. 언제 보낼 거예요? 수진아, 또 못 보내는 거예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그 사람 못 놓을 거예요. 평생? 수진아,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 마음.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나 친정 갔다 올게요. 일주일쯤. 수진아, 미안해. 미안은 됐어요. 나도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민우는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그동안 잘 생각해봐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수진은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화난 얼굴로.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선택했구나. 서아를. 요양원이 아닌 옆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수진이 집을 떠났습니다. 민우와 서아, 둘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의 시한은 끝났고, 이제 민우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서아를 요양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수진이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이상하게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하얀 머리카락, 마른 손.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30년 전 그 여자였습니다.
서아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깼어? 응. 몇 시야? 7시. 어머, 늦었다. 밥 해야 하는데. 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안 돼. 당신 회사 가야 하잖아. 서아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이게 꿈일까? 30년 만에 다시 서아와 함께 사는 이 시간이.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민우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아가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곧 다 돼. 조금만 기다려. 응. 민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5분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먹어.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 서아가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응, 그래. 민우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착각 속의 행복이었지만 오후 3시 민우는 서아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낙엽을 밟으며 좋아했습니다. 여보, 예쁘지? 가을이야. 응, 예뻐. 우리 손잡고 걷자. 서아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서아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보, 구름 봐. 토끼 같지 않아? 응, 그러네. 저기도 봐. 저건 코끼리 같아. 서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치매가 서아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지만 순수함은 남겨줬구나. 여보,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사줄게. 민우는 일어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2개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웃 김영숙을 마주쳤습니다. 아, 준혁 씨. 요즘 수진 씨는 안 보이던데? 아, 친정 갔어요. 그래요? 근데 저 할머니는 누구예요? 자꾸 보이던데. 김영숙이 벤치에 앉아 있는 서아를 가리켰습니다. 아, 저는 친척이에요. 친척? 근데 매일 같이 계시던데? 수진 씨 알아요? 알죠. 그래요. 김영숙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서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보, 아이스크림. 서아가 좋아하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밤 11시 서아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나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고 있어요. 민우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미안하다고? 기다려달라고?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 나는 서아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서아였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잠이 안 와서. 나도. 서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 민우는 긴장했습니다. 뭐가? 모르겠어. 자꾸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 중요한 걸. 서아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근데 자꾸 불안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민우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좋은데. 왜 자꾸 불안할까?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응, 당신만 있으면 돼. 서아가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날 놓지 마. 안나. 절대.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기억은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3일 후 민우는 서아와 함께 슈퍼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하려는데 계산대 옆에서 두 아줌마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봐. 수진 씨 남편 아니야? 맞아. 근데 저 할머니는 누구야? 몰라. 요즘 매일 같이 다니던데. 수진 씨는 어디 갔대? 친정 갔다던데. 근데 이상하지 않아? 민우는 들은 척하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서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과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사도 돼? 응, 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또 이웃을 만났습니다. 801호 아저씨였습니다. 아, 준혁 씨. 요즘 부인은 어디 가셨어요? 친정 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친척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저씨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 서아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왜 자꾸 나 쳐다봐?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근데 이상해. 나한테 뭐 묻는 것 같은데. 서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래. 그래. 응.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수진 없이 낯선 여자와 사는 남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아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뉴스에서 치매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최근 기억부터 잃기 시작합니다. 서아가 화면을 빤히 보았습니다. 치매 환자는 과거로 돌아가 살기도 합니다. 서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 치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스쳤습니다. 병원 침대, 링거, 의사의 목소리,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3년 차.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30년 후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우는 재혼했고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아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서아야? 서아가 민우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았습니다. 민우야, 나, 지금, 왜 그래? 나, 치매야?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이 30년 후야? 우리 이혼했어? 서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재혼했지? 민우는 다가갔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왔구나. 패 끼치러. 아니야, 아니야. 민우가 서아를 안았습니다. 패 아니야. 난 좋아. 내가 와줘서. 근데 당신 아내는, 수진 씨는 괜찮아. 다 괜찮아. 안 괜찮아. 내가 망쳤어. 서아가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은 내가 해야지. 30년 전에 널 떠나보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서아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방금 왔어. 그래, 나 TV 보고 있었어.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찰나의 각성, 그리고 다시 망각. 이것이 치매였습니다.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입소 날짜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서아를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죄송합니다. 저희는 입소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환자분을 어떻게? 제가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혼자 돌보기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결정했습니다. 서아를 보내지 않기로,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옆에 두기로. 오후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응.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요. 내일 집에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간 수진은 서아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요. 응. 요양원은요? 안 보내기로 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거네요. 수진아, 미안해. 나 서아를 못 보내겠어. 알아요. 예상했어요. 수진이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수진아, 이 집에서 나가면 돼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가야 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시네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나갈게요. 수진아, 괜찮아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했어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셋이서 같이 살아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요. 저 여자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이 무색하네요. 가방을 다 쌌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보. 진심이에요. 수진아, 이혼 서류 보낼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무너졌습니다. 부엌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25년 함께한 아내를 내쫓고 치매 걸린 전처를 선택했다.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빴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서아를 선택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서아의 병은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서아는 둘만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는 서아와 함께 아파트 입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김영숙과 다른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우를 보자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가 인사했지만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아, 네. 지나가자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쫓아내고 저러고 다니네. 맞아. 수진 씨 불쌍해. 25년을 살았는데. 저 할머니가 누군데? 첩이야? 서아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지? 응, 좋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서 내리는데 복도에서 801호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아, 준혁 씨. 안녕하세요. 아줌마는 서아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 씨한테 연락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게 25년을 함께 산 부인을 그렇게 쉽게 내보내면 어떡해요? 아줌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우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서아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왜 화났어? 아니야, 괜찮아.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서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만 행복하면 돼. 그래. 응.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냉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민우는 갑자기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옆을 보니 서아가 없었습니다. 서아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집안을 찾아봤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아야.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서아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서아야, 거기서 뭐해? 서아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집 찾아야 해. 여기가 집이야. 아니야. 여기 내 집 아니야. 엄마 어디 갔어? 서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같이 들어가자. 엄마 보고 싶어. 서아의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우는 서아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기서 자. 엄마, 어디 갔어? 서아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참 후 서아가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배회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서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 지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 지영이야. 오, 지영아. 잘 지내니? 아빠, 엄마한테 전화 왔어. 민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이혼한대? 그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영아,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전화로 우는 소리 들으니까 내가 다 미칠 것 같았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래? 전처? 그게 사실이야? 침묵. 아빠, 대답 좀 해. 사실이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30년 전에 이혼한 사람을 왜 지금 들여와? 왜?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영아, 이해해줘. 이해? 무슨 이해를 해? 엄마는 어떻게?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한테 가. 사과해. 그 여자 내보내고 엄마한테 빌어. 그건 못해. 뭐? 서아를 못 보내. 아빠, 미안하다, 지영아. 아빠는 서아를 사랑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망이야, 아빠. 진짜 실망이야. 지영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한테도 엄마한테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딸마저 잃었습니다. 부엌에서 서아가 불렀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 민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 아내도, 딸도, 이웃들의 존경도, 서아 하나 때문에.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왜 없어?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 응. 결혼했으면 아이 있어야 하잖아. 우리 아직 안 가졌어. 왜? 나 엄마 되고 싶은데.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혹시 문제 있어? 민우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문제 없어. 그럼 왜 안 생겨? 나중에 조금 더 여유 생기면. 정말? 응, 약속해. 서아가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 엄마 되고 싶어. 여보 닮은 아기. 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평생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서아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왜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잖아. 서아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 1시간 후 서아가 또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왜 없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서아는 1시간 전 대화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또다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질 거야. 그래. 응. 밤이 되자 서아가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민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아를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아니야. 그냥. 치매는 서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기억도 현실도 미래도. 그리고 민우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력하게. 여러분, 민우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도, 딸도, 이웃들의 신뢰도. 그리고 서아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인터폰을 보니 수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수진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아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저 사람 건강해 보이네요. 응. 잘 돌보고 계시나 봐요. 노력하고 있어. 수진이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사인하면 돼요.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했어요. 수진아, 다 가져. 됐어요. 나도 자존심 있어요. 수진이 펜을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민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인하는 순간 25년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요?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민우는 부엌의 서아를 보았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하는 서아를. 모르겠어. 행복한 건지 아닌 건지.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응, 후회는 안 해.
수진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민우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수진도 사인했습니다. 이제 남이네요. 수진아, 괜찮아요. 이미 마음에 정리했어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잘 사세요, 준혁 씨. 그리고 수진이 부엌의 서아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 잘 돌봐주세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고마워. 뭐가요? 25년 동안 고마웠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비록 사랑은 아니었지만 수진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혼 확정. 25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그래. 서아가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배고파? 저녁 먹을까? 응, 먹자. 민우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서아와 함께 가는 길.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민우는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아의 손을 잡고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서아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모든 것을 버리고 서아를 선택한 것이 옳은 걸까? 휴대폰을 봤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우셨어. 아빠를 용서 못할 것 같아.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평화롭게 잠들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하지만 민우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서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30년 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민우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외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서아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엄마. 민우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서아가 진정했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서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서아는 그것을 알까? 기억할까? 아니,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내일이면 오늘을 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서아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민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민우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손을 잡은 채로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민우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아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오늘을 잊을 테니까요. 그리고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 민우는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서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나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10분이면 돼. 응, 다녀와.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안심하고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10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야,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침실, 부엌, 화장실을 다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나갔습니다. 경비실에 뛰어갔습니다. 혹시 60대 할머니 한 분 나가시는 거 못 보셨어요?
아, 네. 10분 전에 나가셨는데요. 어느 쪽으로요? 저쪽 큰 길 쪽으로요. 민우는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큰 길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소리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슈퍼, 공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실종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추운 저녁 홀로. 제발, 제발 무사하게. 민우는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 9시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을 찾았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민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상계동. 30년 전 그곳. 그들이 함께 살았던 반지하 원룸이 있던 곳. 지금 갑니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30분 후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골목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풍경.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경찰관이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민우가 뛰어갔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미안해. 민우가 서아를 안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민우는 주변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건물들, 좁은 골목,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낡은 건물. 30년 전 그들이 살았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지금은 빈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저 집 앞에서 계속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 문 열어줘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아는 30년 전 그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서아야. 여보, 열쇠 가져왔어? 문이 안 열려. 서아가 말했습니다. 이사 왔어.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뭐? 이사? 언제? 오래됐어. 그럼 우리 집은 어디야? 서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정말? 응. 민우는 서아를 일으켰습니다. 떠나기 전 민우는 그 낡은 반지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곳에서 가난했지만 사랑했던 두 사람. 이혼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곳. 하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곳이 집이었습니다. 가자, 서아야. 응.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민우의 어깨에 기댄 채로.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서아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것을. 단 1분도. 다음 날 민우는 간병인 소개소에 전화했습니다. 치매 환자 돌봐줄 분 구합니다. 환자분 증상이 어떠세요? 중증입니다. 배회 증상도 있고요. 그 정도면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겠네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하루 1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이고요.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퇴한 그에게 45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 보내주세요. 이틀 후 간병인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는 서아를 보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자 씨가 들어온 첫날 서아가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도와주러 오신 분이야. 왜?
나 혼자 집안일 할 수 있는데. 알아. 근데 도와주시면 더 좋잖아. 그래도 서아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씨와 친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서아를 잘 돌봐줬습니다. 밥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말동무도 되어줬습니다. 민우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우는 계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후엔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을 팔아야 할까?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씨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저기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환자분이 가끔 공격적으로 변하세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공격적이요? 네. 어제도 제가 목욕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시면서 때리셨어요. 순자 씨가 팔을 보여줬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괜찮아요. 치매 환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우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 집 아니야. 서아야, 진정해. 당신 누구야? 왜 나를 가둬놔? 서아가 민우를 밀쳤습니다. 서아야, 나 집 갈 거야. 엄마한테 가야 해. 서아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우와 순자 씨가 막았습니다. 안 돼. 나 줘. 나 줘. 서아가 발버둥쳤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아, 피가 났습니다. 서아야, 나야. 민우야. 몰라. 당신 몰라. 한참을 진정시킨 후 서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순자 씨가 민우의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밤이 되자 서아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서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서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민우조차 알아보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우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서아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서아를 진찰했습니다. MRI를 찍고 인지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민우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환자분 뇌 위축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알츠하이머가 말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민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말기요? 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모든 기억을 잃으실 겁니다. 그럼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말도 못하게 되고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우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치료는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집에서 돌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권장합니다. 아니요. 집에서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민우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옆에서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 웃음도 곧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게 서아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서아야. 응, 집 가자.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아는 창밖을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어린아이처럼.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 서아를 행복하게 해주자. 마지막까지. 그날 밤 민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간병인 비용 월 450만 원. 남은 저축 약 5천만 원. 11개월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후 남은 집 팔면 2억은 될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서아를 끝까지 돌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언제쯤 매물로 내실 건가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집을 파신다고요? 네. 그럼 어디서 사실 건가요? 작은 데로 이사 갈 겁니다. 환자분 때문이시죠? 네.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네. 환자분을.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이렇게까지.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서아를 놓을 수 없다는 것.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것. 일주일 후 집이 팔렸습니다.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민우는 작은 빌라를 알아봤습니다. 방 2개짜리,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서아와 순자 씨와 함께 살 수 있는 곳.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우리 이사 간다. 이사? 어디로? 좀 더 작은 데로. 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알았어.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 서아가 웃었습니다. 민우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서아와 함께 가는 길.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랐지만 민우는 가기로 했습니다. 서아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민우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아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그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민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더 잔인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서아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어때? 좋아. 아늑해. 서아가 웃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개, 생필품, 서아의 약들. 순자 씨가 도와줬습니다. 여기 괜찮네요. 햇볕도 잘 들고. 네, 서아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환자분 이름이 서아 씨셨군요. 네. 순자 씨가 부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제가 봐도 대단하세요. 뭐가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어. 뭐야? 김치찌개야. 우와, 맛있다. 서아가 좋아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이 작은 행복으로. 밤이 되었습니다.
민우와 서아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여보, 여기 좋다. 그래. 응. 우리 신혼집 같아. 서아가 민우의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평생 여기서 살자. 응, 그래. 민우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아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아와의 마지막 시간. 6개월 아니면 1년. 민우는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아가 행복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동네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우는 서아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저기 봐. 강아지. 서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산책하는 강아지를 보며 좋아했습니다. 예쁘지? 응, 엄청 예뻐. 서아가 손뼉을 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서아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나 행복해. 나도.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응? 민우는 서아를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서아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오후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순자 씨가 재료를 준비해주면 서아가 민우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써는 거야? 이렇게. 민우가 서아의 손을 잡고 같이 썰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서아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이 함께 TV를 봤습니다. 서아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 사람 웃겨.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아는 민우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아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아가 물었습니다. 저기, 당신 누구세요? 민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나, 민우야. 당신 남편. 남편? 서아가 멍하니 민우를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서아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분 후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처음 보는데. 서아가 불안해했습니다. 순자 씨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준혁 씨, 잠깐 말씀 좀. 밖으로 나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민우는 무너졌습니다. 1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기억을 잃으실 겁니다. 말도 못하게 되고 움직임도 어려워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당신 누구세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민우는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 응, 아주 많이.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좋은 분 같아요. 민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아는 이제 민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의 기억도 함께했던 시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서아를 사랑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알아보지 못해도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서아가 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밥 먹을래? 흐, 흐.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응. 서아는 답답해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민우가 서아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완전히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우는 서아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도 여보라는 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서아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야, 오늘 날씨 좋지? 응. 저녁 뭐 먹고 싶어?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민우의 목소리를 들으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민우는 서아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서아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서아야, 사랑해. 서아가 민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 환자분 이제 거의 말기예요.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를. 어느 날 오후 민우는 서아를 휠체어에 태워 공원에 갔습니다. 서아는 이제 걷지 못했습니다.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예쁘지?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서아야, 우리 여기까지 왔네.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30년 전에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날 줄 몰랐어. 근데 만났어. 기적처럼. 비록 이런 모습으로 만났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 너랑 다시 함께한 이 시간. 후회 없어. 단 한 번도.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아야, 나 알아봐?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를 보며 고마워. 돌아와줘서. 민우가 서아의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사랑해. 평생.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두 사람 주변을 감쌌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민우의 팔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서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지고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잘 자, 서아야. 민우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이상한 느낌에 깼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옆을 보았습니다. 서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평화로운 얼굴로. 서아야, 일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아야?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민우가 서아를 흔들었습니다. 서아야, 일어나. 하지만 서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우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숨을 안 쉬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서아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5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잠든 채로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민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환자분 뵐 수 있으십니까? 영안실로 갔습니다. 서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을 덮고 민우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웠습니다. 서아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깨우지 못해서 마지막 인사도 못했네. 민우는 서아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고마웠어. 돌아와줘서 사랑했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다음 생에서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민우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을 잡고 밖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세계는 끝났습니다. 서아와 함께 서아가 떠났습니다. 잠든 채로 평화롭게 민우는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한 시간, 이제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혼자 남은 민우뿐이었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빈소는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왔습니다. 준혁 씨, 조에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웃 몇 명이 왔습니다. 새로 이사온 빌라의 이웃들이었습니다. 민우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인사차 온 것이었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셨어요? 아내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명복을 빕니다. 민우는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의 영정 사진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서아.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웃었던 그날의 사진. 서아야. 속삭였습니다. 외롭지 않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소에서 서아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서아야, 기억나? 민우가 영정에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 나는 너를 보고 한눈에 반했지. 민우는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용기 내서 말 걸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너는 환하게 웃어줬어. 그때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어. 결혼하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근데 내가 바보같이 너를 떠나보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후회했어. 매일. 근데 너는 다시 돌아왔어. 나를 찾아서. 치매에 걸려서 모든 걸 잊었는데도 나만은 기억하고 있었어. 고마워, 서아야. 사랑했어. 정말로. 민우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우는 그렇게 서아의 마지막 밤을 함께했습니다. 다음 날 화장을 했습니다. 민우는 서아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관 속에 누운 서아.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잘가, 서아야. 민우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이 닫혔습니다. 화장터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이 끝났습니다. 서아는 작은 함에 담겨 나왔습니다. 민우는 그 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민우는 함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봉안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공간에 서아의 함을 모셨습니다. 명패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윤서아, 생년월일과 사망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주 올게. 속삭였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줄게. 봉안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세계는 어두웠습니다. 서아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서아야 왔어. 습관적으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앉아있던 소파가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아가 요리하던 곳,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아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서아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서아가 나왔습니다. 젊은 모습의 서아였습니다. 30년 전 신혼 시절의 서아. 여보, 왜 울어? 서아야. 나 여기 있잖아. 서아가 웃었습니다. 놓지 마. 제발. 안 나. 절대. 민우가 서아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안 돼. 가지 마. 미안해, 여보. 나가야 해. 서아야.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민우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침대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서아 없는 첫 번째 날이 민우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준혁 씨, 저예요. 수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준혁 씨, 밥은 먹고 계세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 그래도 먹어야죠. 수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뭐 좀 사올게요.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안 돼요. 이러다 큰일 나요. 수진이 나갔다가 30분 후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 드세요. 수진아. 왜요? 왜 왔어? 그냥 걱정돼서요. 우리 이혼했잖아.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앉아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응? 후회해요? 뭘? 서아 씨 선택한 거.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힘들잖아요. 지금 힘들어. 너무.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응. 서아랑 함께한 시간. 행복했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됐어요.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정리했어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밥 잘 챙겨 드세요. 건강해야죠. 고마워. 천천히 회복하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수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또다시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 지영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야.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아, 엄마한테 들었어. 서아 씨 돌아가셨다고. 응. 아빠 괜찮아? 잘 모르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응. 미안해. 그동안 연락 안 한 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화났었어. 엄마 생각하면. 알아. 근데 엄마가 말하더라. 아빠가 정말 서아 씨를 사랑했던 것 같다고. 민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영아, 괜찮아. 이해해.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미안하다. 미안은 됐어. 이제 아빠도 혼자잖아. 응. 아빠 밥은 먹고 다녀? 응.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아빠, 제발 건강 챙겨. 나 한국 들어갈게. 아빠 보러. 아니야, 괜찮아. 바쁠 텐데. 안 바빠. 곧 갈게. 지영아. 응? 고마워. 뭐가? 전화해줘서. 당연한 거지. 아빠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조금. 딸이 아직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찾아와 줬습니다. 민우는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없는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채울 수 없이 일주일 후 민우는 봉안당에 갔습니다. 서아가 있는 곳으로 꽃을 샀습니다. 서아가 좋아하던 백합이었습니다. 봉안당에 도착했습니다. 서아의 명패 앞에 섰습니다. 윤서아, 꽃을 놓았습니다. 서아야 왔어.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었어?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 내가 없으니까.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외로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수진이가 왔더라. 지영이도 전화했고 다들 날 걱정해줘. 내 덕분인 것 같아. 너를 사랑하면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거든. 민우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30년 전에도 미안하고 마지막에도 미안해. 항상 미안한 것만 남겼네. 다음 생에는. 민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처음부터 잘할게.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자주 올게. 외롭지 않게. 봉안당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서아 없는 인생을. 하지만 서아와 함께했던 기억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서아를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봉안당에 모셨습니다. 민우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찾아왔고 딸이 전화했습니다.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서아와의 사랑이 자신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렸습니다. 서아가 좋아하던 방식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서아가 늘 하던 대로 서아야, 좋은 아침.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서아에게 말을 거는 것이 밥을 먹으면서도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산책하기 좋겠어.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보며 저녁에는 봉안당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서아야 왔어. 꽃을 갈아주고 명패를 닦았습니다. 오늘 지영이가 왔었어. 일주일 한국에 있대. 수진이도 가끔 연락해. 밥 먹었냐고. 다들 날 걱정해줘. 고마운 일이야. 명패 앞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꽃집을 지났습니다. 백합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좋아하던 꽃. 민우는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꽃을 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아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30년 전 결혼 반지, 옛날 사진들. 사진을 하나 꺼냈습니다. 30년 전 신혼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민우와 서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어렸네. 민우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했어, 서아야. 너랑 함께한 시간.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다. 그날 저녁 지영이 민우의 집에 왔습니다. 아빠, 저녁 해왔어. 고맙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이 가져온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정말?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견딜만해. 지영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도 깨끗했습니다. 예전에 민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서아 씨, 어떤 분이었어?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었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응, 많이. 엄마보다? 민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랑이었어. 엄마는 편안한 사랑이었고 서아는 불타는 사랑이었어. 그래서 선택한 거야? 서아 씨를? 응.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완전히는 아니지만. 고맙다. 아빠. 응? 후회하지 마. 아빠가 선택한 거니까. 안 해. 후회. 그럼 됐어.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아빠, 나 내일 미국 돌아가. 벌써? 응. 회사 일이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고. 아빠도 건강 챙겨. 자주 전화할게. 응.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민우도 일어나 딸을 안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하고 고맙다. 뭐가 미안해. 아빠니까. 좋은 딸 둬서 고마워. 지영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아빠. 나도. 지영이 떠났습니다. 민우는 문 앞에 서서 딸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있었고, 수진이 있었고, 그리고 서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 씨,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잘 지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다행이네. 아, 그리고 말이에요. 응? 누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재혼? 아직은 아니고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지하고 민우는 웃었습니다. 잘 됐다. 행복해. 준혁 씨는요? 나 혼자 괜찮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견딜만해.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 씨, 우리 이제 정말 친구로 지내요. 친구? 응. 25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요. 남이 될 순 없어요. 민우는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나도 고마워요. 준혁 씨 덕분에 배웠어요. 뭘? 사랑이 뭔지. 비록 나한테 해준 건 아니었지만. 미안해. 미안은 이제 그만해요. 이제 우리 앞으로 살아요. 응.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부부일 때보다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 응? 가끔 연락해요. 밥도 같이 먹고. 그래. 그러자. 헤어지기 전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서아 씨 잘 보내드렸죠? 응. 평화롭게 갔어. 다행이에요. 준혁 씨도 이제 평화로워지길. 노력하고 있어. 잘 될 거예요. 수진이 떠났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그래야 했습니다. 서아를 가슴에 안고 앞으로. 어느 날 민우는 서아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속을 뒤지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준혁에게. 서아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치매 초기에 쓴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나 서아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까 뭘 했는지도 기억 안 나. 근데 너만은 기억해. 30년 전 우리가 사랑했던 것도 기억해. 내가 날 떠나보낸 것도.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가난 때문에 날 놓아준 거잖아. 원망 안 해. 한 번도. 오히려 고마워. 내가 그만큼 날 사랑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말이야, 나 다시 널 찾아갈 거야.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널 보고 싶어서. 혹시 내가 너한테 폐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 준혁아, 나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시간. 짧았지만 진짜 행복했어.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헤어지지 말자. 절대. 사랑해. 평생. 마이너스 서아가. 민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민우에게 폐가 될 거라는 것을. 그래도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서아야. 민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나서. 폐가 아니었어. 절대. 고마워. 돌아와줘서. 민우는 편지를 소중히 접었습니다. 서아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민우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아도 행복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아와 걷던 그 길을. 서아야, 날씨 좋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서아가 앉았던 자리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야. 일주일에 한 번은 봉안당에 갔습니다. 서아야 왔어. 보고 싶었어? 꽃을 갈아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지영이가 자주 전화해. 수진이도 잘 지내. 나도 괜찮아. 외롭긴 한데 견딜만해. 너 때문이야. 너랑 함께한 기억이 날 살게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서관을 지났습니다. 30년 전 서아를 처음 만났던 그곳. 민우는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앉아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서아야, 기억나?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너는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용기 내서 말 걸었지. 그때 내가 웃어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민우는 웃었습니다. 고맙다, 서아야. 내 인생에 와줘서.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잘 자, 서아야.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서아가 나왔습니다. 젊은 모습으로. 여보,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금방 왔어. 그럼 이제 가자. 어디로? 우리 집으로.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서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빗속으로 함께. 3년 후 봉안당. 민우의 함이 서아 옆에 놓였습니다. 강민우. 명패가 서아 옆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지영이 와서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잘 계세요. 수진도 왔습니다. 준혁 씨, 편히 쉬세요. 서아 씨도. 두 여자는 나란히 선 명패를 보았습니다. 결국 함께 계시네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님이 원하던 거잖아요. 수진 이모,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다 놓았어. 이모도 행복하세요. 새로 만난 분이랑 노력하고 있어. 지영이도. 두 사람은 꽃을 두고 나왔습니다. 봉안당은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두 명패를 비쳤습니다. 윤서와 강민우. 나란히. 30년 전 헤어진 두 사람. 30년 후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두 사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봉안당 밖 공원에서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 진심으로 사랑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도 끝낼 수 없었습니다. 민우와 서아의 사랑처럼 기억 너머에서도 이어지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